요새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커플들이 2024년에 거전년 대비해서 40% 늘었고 10년 사이에 최고 수치를 보인답니다. 1100, 70 커플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과거에는요, 한국이 못 살 때는 한국에 있는 여성이 일본에 있는 농촌 남성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한국에 있는 농촌 남성과 저기 베트남이나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저기 동남아 쪽에 있는 필리핀 이런 쪽에 있는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결혼하는 건 조금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좀 더 잘 산다, 일본이 좀 더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름 그래도 한국과 일본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여행 간 한국 관광객들이 되게 많고, 또 일본에서 한류 바람이 불어서 뜨뜻미지근한 초식남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한국 남성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가지는 일본 여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한국 남성도 일본 여성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교류하고 하다 보니 나름 괜찮네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커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과거와 비교하면요,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 훨씬 더 이전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맞이하게 될 또 다른 변화의 하나인가, 징후인가, 징조인가,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제 플렉탈 효과인가 그걸 좀 본 것 같습니다. 뭐냐, 아주 작은 부분을 보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그 결혼하는 커플 수가 늘어난다라는 게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좀 삶의 모습들이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친숙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친숙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교류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는 좀 더 긴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라이벌 의식도 가지면서 좀 더 이 동북아와 아시아 전체에서 나름의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서로 같이 성장해가는, 손잡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과거보다는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일본을 극일해야 된다, 이런 좀 감정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상대방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희한한 게요, 유럽에서는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간에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관계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이제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그 유럽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반성하고 좀 나아지는 미래를 향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내보였죠.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일본은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1990년대 초반부터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유를 부릴 상황이 못 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한국대로 또 지금에 와서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뭔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보다는 좀 더 그래도 진일보된 한일 관계를 가질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겪을지 아니면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할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일본을 많이 연구하고 일본을 좀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관련해서 과거사 문제를 무조건 다 덮으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고, 그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미래를 가로막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궁리해야 될 것이고, 뭐가 되었건 간에 우리가 지금 당장이지만 과거는 흘려보내고 과거를 반성할 것들은 반성하면서
미래를 또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챙겨가면서 삶을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 겪어야 되는 것들, 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어내야 될 것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조금 더 따져보자 라고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지, 어떤 삶의 주인이 될지 고민해야죠. 고민도 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는 거.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나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제 저 멀리 미국이 있고요. 아주 가까이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이 전 세계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강대국인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 텀바구니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근데 이만큼 생존하기 위해서 발봉 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네 인생을 개개인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극복할지, 어떻게 또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스스로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요,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발동 쳐야 되는 거죠. 참으로 살아가는 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맞이하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결국 우리는 이 힘들고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해결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독한 마음 먹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분발해야 되고 더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철저히 일본을 배워서 일본이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챙겨가고 배워가고 또 경쟁하면서 우리가 우리네 삶을 다듬어낼 때, 그럴 때 한국이라고 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일상도 지켜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지켜나가고 다듬어가고 대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지를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낼 때, 그런 각오로 살 때, 그럴 때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고 싶다, 살아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